관찰을 해보니까 젊은 아주 열정이 있는 순수한 젊은이들이 왜 좌경화되느냐, 왜 공산주의로 넘어가느냐, 그 이유를 보니까 중국에서 장개석 군대는 부패하고 모택동 군대는 깨끗하다, 이런 것을 보고 아, 공산주의는 깨끗한 모양이다 라고 해가지고 공산주의로 넘어가더라. 그래서 60년대에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세운 입장에서는 공무원 부패를 청산하지 않으면, 더구나 중국계 인구가 많은 이 싱가포르가 이게 공산주의 할 때 넘어가겠구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공무원 부패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썼어요. 결국 이 부패 문제도 결국은 체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하는데 설득으로 성공을 했습니까? 엄벌로 성공을 했죠. 엄벌주의로 갔습니다. 엄벌주의. 싱가포르는 법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병역 의무도 잘 지키는 나라입니다. 싱가포르는 인구가 350만인데 현역이 7만 명입니다. 예비군이 30만이에요. 1960년대 말에 이스라엘 군사고문단이 와가지고 싱가포르 군대를 만들어줬습니다. 18살이 되면 전부 다 군대 갑니다. 공부한다고 뭐 병역 연기 그런 거 없어요. 요새 우리가 WBC 경기에서 우리가 준우승을 하니까 그 선수들을 병역 면제 특혜를 해달라고 대통령한테 직접 이야기합니다만은 싱가포르에서는 병역 특혜가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되려면 반드시 군대 갔다 와야 돼요. 군대 갔다 오지 않으면 싱가포르에서는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병자만, 큰 병을 걸린 사람만 면제를 받습니다. 운동선수는 훈련기간을 약간 단축해 준다 그럽니다. 그러나 뚱뚱한 사람은 훈련기간을 더 늘려준대요. 그리고 제대하면은 2년, 복무기간이 한 2년 6개월 되는데 제대하면은 10년 동안 연간 40일 정도 비상소집을 받습니다. 이런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즉 병역에도 예외 없다, 병역에도 보치대로 한다, 이것이죠. 이광열 수장이 노태우 대통령 때 방문을 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하고 대화한 대화 기록을 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싱가포르는 왜 그렇게 깨끗하냐 하니까 이광열 수상 부인이, 동석했던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싱가포르에 있는 시민들이 착해서가 아니고 청소부가 많아서 그렇다. 청소부. 그래서 청소부를 일부러 한 이틀 동안 쉬게 했더니 싱가포르가 더러워지더라. 동시에 벌금을 많이 줬기 때문에 벌금. 따라서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교육 이전에 먼저 실시가 돼야 됩니다. 흔히 법을 지키는 교육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법 지킬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방법을 쓰면은 안 되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일단 강제력이 동원돼야 되고 그것은 예외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법을 집행해야 될 권한을 우리가 2007년 12월 19일 선거에서 법을 집행해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그 권한을 이명박 정부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출범하자마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이념을 이야기하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실패한다면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법치를 세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거기서 놓쳐버렸다. 이념을 포기하면 반드시 법치를 포기합니다. 왜냐? 한국에서는 이념이 바로 법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될 그 가치를 우리가 진실, 정의, 자유라고 정의를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이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념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회주의, 마르크시스트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념은 법입니다. 우리의 이념은 헌법이에요.
그래서 이념의 시대를 지났다 하는 말은 법치의 시대는 지났다는 말처럼 그것은 망언입니다. 망언. 이념적 뒷받침이 없는 법치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왜 법치를 우려하느냐? 이게 미국에서 법치가 무너지는 것과 대한민국에서 법치가 무너지는 것은 그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미국에서 법치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약간 범죄자, 마약 범죄자, 좀 모자라는 사람, 좀 나쁜 사람들이 법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법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머리가 좋고 잘 조직되고 신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법을 무너뜨리느냐? 바로 반역을 위하기서, 반역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무너뜨려가지고 체제를 뒤엎자는 것이니까 한국에서의 법치 붕괴는 반역적 법치 붕괴인 것입니다. 반역적, 단순한 범죄적인 것하고 달라요. 그래서 한국에서 법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념 문제를 해결하려면 헌법이 명시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되풀이합니다만 헌법 1조, 3조, 4조가 규정한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자유통일함으로써 2100만 북한 동포들 해방돼가지고 7천만 민족 집단이 인류 국가를 만든다 하는, 만들어야 한다 하는 헌법의 명령을, 우리가 그 명령을 우리의 신념 체계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모든 국민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여기에 동의를 한 사람이라고 일단 전제가 돼야 돼요. 그것이 싫다, 나는 자유통일 싫다, 거기에 따른 부담, 희생 싫다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으니까 탈퇴해가지고 이민 가야 됩니다. 이민.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 노동당 정권과 대결해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를 하고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즉 투쟁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시장 경제이므로 세계 시장에 나가서 경쟁해야 됩니다. 경쟁.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투쟁과 경쟁,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숙명이에요. 숙명입니다. 이것을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아주 쉬운 말로 표현했습니다.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운다. 한 손에 망치 들고 다른 손에 총 들고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운다 하는 것은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가 자유통일할 때까지는 이 두 명제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투쟁과 경쟁. 그러나 이 경쟁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학교에서 스포츠를 가르치는 것은 룰이 얼마나 중요하냐, 깨끗하게 지는 것이 더럽게 이기는 것보다 더 좋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스포츠를 학교 때부터 익히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그것도 단체 스포츠를. 학교에서 룰을 존중하는 교육을 세워야 바로 사회에 나와서 법을 지키는 것이죠. 무례한 사람은 반드시 무법한 사람이 됩니다. 무례한 자는 무법한 사람이에요. 좌익 정권의 핵심 멤버들은 어떤 사람이냐? 무례하고 무법한 사람입니다. 저는 법치를 이야기하지만은 항상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법치라는 것은 결국 룰인데 모든 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룰이 뭐냐? 문법입니다. 문법.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일도 정확하게 하죠. 한국에서 왜 법치가 무너졌느냐? 이걸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두 가지 결론을 도달합니다. 20여 년 전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한국 사람들은 원래 좌파적 기질이 있습니다. 좌파적 기질을 가지면은 법을 무섭게 보는 게 아니라 법을 우습게 봅니다. 법을 착취수단으로 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30년 동안 한글 전용을 했습니다. 한글 전용을 하면서 한국의 문법이 파괴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한국어는 70%는 한자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30%는 한글어입니다. 따라서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정확하고 교양 있는 말과 글이 되는 것인데, 이게 30년 동안에
한글 전용으로 가면서 문장이